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 없이 기간제 사원으로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성공리에 끝낸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벌써 4개월은 지난 일입니다. 저도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결심하기까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등을 많이 찾아보면서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어렵사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의 글들과 그 다음에 노무사분들이 올려주신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읽으며 참고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이 영상도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채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인사팀장 혹은 상사와 면담을 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녹음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분명히 상사로부터 이제 전화 오거나 하면 녹음기를 꼭 녹음하시고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이직을 많이 한 케이스로서 많은 상사라든지 아니면 인사부에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좋을 때는 좋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말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기록에 남도록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면 무조건 캡처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담 면담은 녹음하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 비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난 2021년 1월에 출산 인력 대체 인재로 채용되어서 출산 인력이 복귀할 때까지 1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일하기로 취업 공고 및 면접, 계약서 작성 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그 면접 때 최종 연봉을 제시하였고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면접관께서 질문하셨기에. 그리고 이제 회사로부터 내정 소식을 받았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제가 제시했던 연봉을 400만 원 깎은 채로 제시를 받았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모로 다른 복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기에 오케이 하고 이제 막상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뭐 결코 그렇게 썩 나은 복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출근일에 이제 시용기간이라고 명목으로 먼저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후 3개월을 포함한,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서 이제 4월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4월이 됐을 때는 이제 그 1월부터 3개월을 포함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을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출산 인력이 복귀할 때까지 근무 기간을 근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인사팀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들었고 동의하였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녹음을 하였고요. 그때 성과급 얘기를 하다가 계약서를 다시 쓰면 성과급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전부 녹음에 되어 있죠. 실제로 일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사하고도 이 업무를 한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쉬고 되게 좀 힘들게 너무 빡세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퇴사할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 사회인으로서 계약서도 쓰고 대안 없이 그만두기보다는 그래도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다 보니 뭐 그래도 버텨지더라. 근데 출산휴가 갔던 인력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하는 포지션이 혼자였던 터라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썼던 중에 이제 일이 발생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제가 2022년 1월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11월 쯤 그쵸. 그러니까 2021년 10월 때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집이 지방인지라 가족 모임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도 못했던 터였거든요. 뭐 나라에서도 가능하면 귀향하지 말라는 거 아시다시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힘겹게 일정을 잡아서
이제 저희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온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를 좀 가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일정, 제가 이제 연관이 되는 분들,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관련된 업무 캘린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없으면 이제 괜찮다. 주말 끼워서 금토일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날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휴가 신청을 전자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상사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뭐 11월 중순쯤, 뭐 11월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에 있을 휴가를 10월 20일쯤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꽤 일찍 한 편이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상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분 뒤에 제 핸드폰으로 외근 나가 있던 상사가 전화를, 아까 승인해 주셨던 전 상사가 전화를 하셔서 그날은 회의가 있으니까 휴가를 변경해 달라, 아니면 조금 오후 반차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가 있음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저는 공지받지 못했거든요.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에 일정이 없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그날은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빠져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정 설명을 했어요. 이제 저희 뭐 집안 사정이고 지방이고 이런저런 사정했더니 그 상사분께서, 그 이분은 심지어 인사부장이세요. 저에게,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아니냐, 집안일로 회사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 일 있으면 당연히 집안일도 취소를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 일정이 없는 줄 알고 예약까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숙소까지 예약을 마쳤습니다 라고 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저에게, 그렇다면 무단결근을 하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부장 밑에 계신 분한테 저의 휴가 신청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제 전자결제로 반려시킨 거죠. 이때부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좀 되게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제 이 의견을 얘기하면서 휴가를 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월요일마다 뭐 이렇게 회의가 쭉 있었는데 아파도 못 쉬고 뭐 개인 사정이 있어도 못 쉬고서 여태까지 희생이 왔었는데 이 중요한 날 쉬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회의가 있는 거를 알았으면은 제가 필수 인력이라면 저한테도 그 메일을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 회의에 이제 참석해야 된다, 인지해야 할 수 있는 게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안 된다고 끊어버리시고는, 저도 좀 되게 억울해서 되게 납득이 안 됐었어요. 무슨 뭐 기계도 아니라고 회사 일이 먼저라고 하면서 인사부장님이,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인사부장님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렸는지, 이제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사부장 밑에 계신 분이 아까 이제 휴가 결제한 걸 반려했다는 밑에 분 있잖아요. 인사팀에 있는 이제 인사과장님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이제 이것도 가기 전에 이제 녹음을 시작했는데, 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그날에는 도저히 좀 회의 참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저를 대체할 분을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뭐 길게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저를 대체할, 그러니까 산이는 그런 제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 정도라면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정도면은 그런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서는 일단 저는 좀 안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취업 규칙을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 자유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뭐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또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인사부장 팀장한테 이런 걸 보고하는데 제 상사 인사팀장이 저한테 이런 부당한 일을 하니까 사장님 그 위에 있는 결제 라인인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후쯤에 말씀드렸어요. 다음날 오후에.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인사부장이, 제 상사였던 인사부장이 오전에 본인한테 와, 사장님한테 와서 저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2022년 1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뭐 무단 결근을 하라든지 뭐 미리 저한테 공지를 해준 그런 상황 설명 없이 제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설명까지 증거 자료까지 착실하게 작성을 해서 사장님 메일로 제출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자결제를 했는데 뭐 10분, 5분 뒤에 취소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상황 설명을 이제 그 문서화해서 제출하니까 그 메일에 사장님께서 계약을 연장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게 했는데 불편함을 끼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의 회신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신을 보냈어요. 이 내용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가장 윗선에 있는 이제 인사 결정권자가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연장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한 다음에 아마 사장님이 인사 저 부장한테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메일을 사장님이 저한테 보낸 다음에 인사부장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자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 내용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녹음을 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켜고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별 얘기 없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이 이제 일을 잘 하다가 계약 만료되기 2주일 전까지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작년 12월 중순까지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뭐 연장 안 하거나 하면 한 달 전에는 보통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연장 되나 보다 했는데 그 아까 저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인사부장이 계약 관련해서 면담 요청했길래 또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이제 그 노트랑 필기도구 들고서 이제 면담에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연장 1년 됐으니까 6개월 연장을 더 하고 싶다. 이제 출산 인력이 복귀할 때까지 뭐 6월 며칠까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봉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는데 뭐 올해 이제 성과급이 잘 나왔으니까 작년에 일한 분 성과가 아니지 2021년에 성과급이 잘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저의 연봉 상승은 동결 혹은 1%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과급과 연봉 동결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은 그 한 해 잘 일했으니까 수고했어. 너도 이만큼 기여를 했어. 라는 얘기인 거고, 연봉 상승률은 너가 이만큼 예전보다는 일이 더 나아졌으니까 이만큼 더 기대를 할 거야. 뭐 업무의 능숙도, 뭐 숙련도,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일을 처음에 일했던 사람이랑 1년이 지냈던 사람의 숙련도는 당연히 뭐 웬만해서는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높아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이렇게 1%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입사할 때 400만 원 정도나 깎아서 들어왔기에 뭐 동결되면은 최종 연봉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300만 원 정도 그나마 이제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300만 원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후에 이제 인사부장과 또 면담을 더 했었는데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고 계약 만료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 한 일주일 전에 더 우리는 당신과 이제 계약할 수 없겠다고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면담을 마지막에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원래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그냥 1% 상승으로 그냥 하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뭐 이미 이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해서부터 계약 만료 얘기를 듣기까지 경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